네, 두 번째 섹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SNS를 마케팅 플랫폼으로 사용한다면 개인에게 SNS는 여러분들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브랜딩이 지금 필수가 되었듯이 기업의 브랜딩이 필수가 되었듯이 개인의 브랜딩도 이제 필수가 점점 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죠. 21세기는 프리 에이전트 시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능력을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SNS 활용 온라인 포트폴리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고민을 많이 할까 했는데 아무래도 취업이겠죠. 대학생들에게 앞으로 3년 후에 무엇을 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가장 1번이 취업이고요. 2번이 공무원 준비, 3번이 창업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나는 취업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네. 자, 채용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고로 이 말은 취업 트렌드도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그 보고서들을 쫙 봤더니까 그래 바뀌고 있는 거 알겠는데 뭐가 제일 중요해? 라고 했더니까 거기에는 하나같이 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직무 능력과 경험 중심. 그러니까 너희들 얼마나 남들과 다르게 차별화된 경험을 많이 했니? 네. 제가 지금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친 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대학생들은 너무너무 바쁩니다. 하지만 입사 지원서를 쓸 때 너희들의 경험을 한번 적어봐. 그걸 한번 직무로 이제 연결시켜보자. 라고 이제 입사 지원서 컨설팅을 하는데 정말 바쁘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입사 지원서에 몇 줄을 적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5년 전부터 우리 친구들이 하는 많은 경험을 기록해보자. 기록이 쌓이고 쌓이면은 그걸 나중에 회사에서 원하는 이런 스토리, 직무로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5년 전에. 근데 우연인지, 네. 인사 담당자는 202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서류를 조사를 했는데, 스펙은 엉망이라 할지라도 자소서가 완벽하면 나는 이 사람을 선택하겠어. 스펙은 완벽해. 근데 자소서가 엉망이야. 난 이 사람은 선택하지 않아. 네. 남들과 똑같은 경험을 한 그런 사람은 이제 별로 회사에서 선호하지 않죠. 네. 회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묻더라고요. 너 혹시 너가 해본 경험 중에 도전적인 거 해본 거 있니? 뛰어난 성과 내본 적 있어? 목표 달성한 경험 있니? 특별한 경험. 네,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경험을 잘 쌓아놓으면 나중에 입사지원서에 경력으로 쓸 수 있다. 저는 창업할 건데요 라고 하신다면 이 쌓여진 온라인 포트폴리오의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여러분들은 영향력 있는 플랫폼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플러스 알파의 요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AI 면접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AI 면접. 여러분들이 지금 저처럼 카메라에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모든 표정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놀람, 화남, 공포, 혐오, 슬픔, 행복 이런 표정의 모든 것들이 점수로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은요, 워드 클라우드에 다 이렇게 되어서 분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서 SNS를 조금 더 연결을 시켜보자면, 이런 뉴스들이 요즘에 계속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기업 인사 담당자 상당수가 지원자의 SNS를 통해서 인성이나 능력을 파악한대요. 그래서 SNS 플랫폼은 더 이상 여러분들의 수다 공간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SNS 관리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왜 남의 개인 SNS를 왜 살펴보는 거야? 라고 이유를 이렇게 봤더니까 지원자의 인성과 직무에 대한 열정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평가 수단이 됐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했던 프로젝트, 그리고 이런 SNS 온라인 포트폴리오에 대한 예시가 별로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했던 프로젝트 위주로 사례 설명을 드리고 끝으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경력 설계를 해 나가시고 이걸 나중에 마케팅 툴로 사용하셔도 좋겠다라고 해서 이 섹션을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자, 나만의 필살기 SNS 온라인 포트폴리오. 네. 저도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냥 나 고려대학교에 가서 학습법 특강을 하고 왔다? 저의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걸 보고 저희 학교에 와서도 조금 이 주제로 강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문의가 왔어요. 저는 사실 파워블로그도 아니고요. 블로그를 미친 듯이 열심히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했던 경험들을 블로그에다가 기록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되게 특이한데? 나 이런 사람 찾고 있었는데 하면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저는 사실 대학에 재직하고 있기도 하지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다양한 기관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온라인에다가 그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기록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패션 디렉터 규블리는 저의 애제자입니다. 현재 LG에 입사를 했는데요. 이 친구와 저희가 학부 수업에서 처음 만나서 이제 진로를 함께 고민하던 중에 이 친구는 이제 사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친구와 상담을 통해서 이 친구는 패션 쪽에 입사하고 싶다는 이제 의견을 듣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규블리가 가고자 하는 기업은 사실 누구나 다 로망처럼 이렇게 하는 되게 유명한 패션 잡지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서울 대학일지라도 그런 A급 회사에 들어가는 건 되게 어려울 것 같아.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기업에도 A군, B군, C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면 우리 일단은 열심히 살지 않아서 스펙이 많이 없으니 C군에 먼저 들어갈 준비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그 업계에서 C군이어도 그 C군에 들어가기는 A군보다는 쉬웠을 거예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패션 쪽이니까 패션 쪽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하면서 패션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먹방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여기에만 컨텐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로서의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의 섹션을 줬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칼럼이었어요. 자, 칼럼이라는 건 규블리가 지금 인지도나 영향력이 없을 때 블로그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담는 건 그냥 일기예요. 하지만 규블리가 패션 쪽에 굉장히 유명해졌다면 그건 칼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칼럼. 두 번째는 인터뷰였습니다. 인터뷰.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 일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셨나요? 이 일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이 일에 있어서 3년 후의 전망은 어떨 것 같나요? 하면서 업계 동향을 알기 위해서 인터뷰를 추천을 했고 세 번째는 칼럼이나 인터뷰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패션 쪽에 있는 책 리뷰를 한번 올려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블로그에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지 상위 노출되는지
키워드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건지, 플랫폼은 어떻게 키우는 건지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 이제 컨텐츠를 계속 올리면서, 근데 교수님, 제가 계속 학교랑 집만 왔다 갔다 하니까 콘텐츠를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잡지 하나를 구독해봐. 잡지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0년 여름 남자들의 패션 아니면은 드레스 코드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냥 너의 생각을 주관적인 생각을 이렇게 담는 거야. 개인의 블로그는 전문적인 어떤 사실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너의 생각, 경험을 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블로그를 포트폴리오화 해서 운영하는 걸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 한 3개월 지나니까 방문자 수가 막 1000명, 200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 이 포트폴리오를 토대로 해서 이제 다양한 대외 활동과 이런 것들로 이제 스펙을 쌓아 나갔는데 이 친구가 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자기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래요. 자기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거 경험을 기록했을 뿐인데 친구들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패션 블로거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용기를 줬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전문적으로 마케팅 대행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이 옷을 보내줄 테니까 온라인에다가 이렇게 조금 리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이런 제안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하나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미래를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면 나중에 만약에 이 친구가 나중에 패션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창업을 했어요. 그럼 이 블로그는 디자인을 싹 바꿔서 기업의 포트폴리오로 다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블로그는요, 내가 투자한 만큼 계속적으로 점수가 이렇게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힘이 세지게 되면은 상위 노출이나 이런 것들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키워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업계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 친구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원래 블로그를 하고 있던 친구였는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화장품사에 들어가고 싶다면 경쟁사 제품 100개, 200개, 300개 정도를 써보고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본 스토리는 어떨까? 사실 우리가 립글로스 하나를 사고 아이라이너를 하나를 샀을 때 사실은 그거는 내가 들어가기 전에 다 경쟁사예요. 내가 그 제품에 대해서 300개의 리뷰를 올렸다면 여러분들이 입사 지원서를 썼을 때 누구보다도 경쟁력 있는 스토리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저희 인턴이었고요. 예. 우리 그 우아한 꼬마 같은 경우는 사실 배달의 민족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4학년 초가 되면서 네, 저희 회사 인턴이었는데 배민에 가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배민은 되게 특이한 사람 많이 뽑잖아. 그러니까 우리 입사 전이지만 너가 배민에 입사하면 하게 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블로그에 해보자 하면서 이 친구가 우아한 형제들, 배민을 사랑하고 취업을 꿈꾸는 대학생 블로그 배민 입사를 위해 달려가는 중 하면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나름대로 기획해서 운영을 막 했어요. 재미있는 건 배달의 민족을 검색하면 이 친구가 먼저 나옵니다. 저는 지금 사실 상향 평준화된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을 차별하는 정말 중요한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 배민의 인사 담당자라고 한다면 우리 기업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운영을 했다? 충분히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친구는 이제 기획사를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기획사를 사실 차리는 게 꿈입니다. 하지만
기획사 처음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 그 기획사에서 가장 필요한 직무 역량의 능력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친구와 그럼 우리 한번 배우를 분석해보자. 사실 배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그만큼 기획사는 이렇게 배우의 모든 것들을 컨트롤링 해주는 곳이니까 이런 에이전시의 역할을 하니까 해주자 하면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기획사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이 A군을 가시던 B군을 가시던 C군을 가시던 이런 경험을 기록해 놓는 것들이 나중에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화를 그냥 좋아하는 친구가 영화와 관련된 업을 했을 때 이런 플랫폼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이 친구들이 이렇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잡고 나가기까지는 네,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거나 쓰다가 그 다음에 점점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런 강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운영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키워놨다? 여러분들은 분명 차별화로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블로그, 온라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마지막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이제 자동차 업계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창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해외에 있는 이제 그런 뉴스에서 다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 블로그로 이렇게 옮깁니다.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베낀 것도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축약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 친구가 블로그 운영하면서 자동차 관련된 분야에 컨택이 되게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야, 잘하는 분야에 대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도 네, 굉장히 좋은 여러분들의 경험을 경력으로 쌓을 수 있는 네. 한 개의 경험만 기록했을 때 이걸 경력으로 쓰기란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을 꾸준히 6개월, 1년 어느 이 숫자에 목표하는 그런 목표치에 도달했을 때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입사지원서에 녹여야 되는 가치 있는 스토리로 이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 기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창업을 한 사람들과 내가 지금 대학생인데 창업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굉장히 틀립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SNS 플랫폼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채널을 운영 중이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내가 지금 취업을 하지 않을지라도 온라인 플랫폼은 반드시 키워 놓으셔야지만 나중에 마케팅의 도구로 쓸 때도 영향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합격을 부르는 SNS 활동이라고 해서 사실 SNS는 개인정보 관리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되어야 하고요. 해당 기업의 SNS 구독이나 활동 또는 이 해당 분야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거 그리고 문제가 될 만한 이런 글들을 비공개나 삭제하는 거 그냥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죠. 제가 창업 마케팅에 있어서 트렌드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온라인 포트폴리오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업도 개인도 브랜딩이 굉장히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팔 제품이 없는데 SNS를 어떻게 해? 라고 생각을 하실까 봐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처한 여러분들의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기록하는데 이것들의 히스토리가 쌓이게 되면 플랫폼 자체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가장 첫 번째는 그겁니다. 많은 친구들을 만날 때 자기 성찰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일은 뭐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시고 거기에 대한 목표 설정, 진로 설계, 경험 증명 그래서 이제 일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성과물 위주의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걸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그냥 아무거나 쓰십시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 쓰다 보면 여러분들의 이제 길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친구들, 앞에 사례로 본 친구들을 이제, 방향성을 잡아드릴 때, 너가 진짜 원하는 게 뭐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전공과 관련 없어도 괜찮아.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블로그라는 플랫폼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경험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자, 전공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과제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쓸 게 없으면 전공 과목의 과제를 프로젝트 1, 프로젝트 2 거기에다가 기승전결이 들어가는 한 장의 성과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 한 20개, 30개 정도의 과제는 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신입 직원 중에서 30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스토리로 입사지원서나 자기소개서에 녹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온라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네이버 블로그, 네, 구글 블로그도 있고 다음에 티스토리도 있는데 왜 네이버 블로그냐?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네이버 공화국입니다. 네이버를 빼고서는 사실 마케팅을 온라인 시장을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블로그라는 플랫폼은 이렇게 부담을 갖기보다는 글쓰기 관리 통계라는 개념만 아시면 되는데요. 그냥 글쓰기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카테고리를 정하셔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블로그를 통해서 온라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다가 어느 정도 글을 써봤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건가? 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메시지나 이런 거 주시면 다시 이제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SNS 마케팅 트렌드, 창업 마케팅 트렌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두 가지 모듈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SNS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고객의 관점에서 그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구현하는 것. 그리고 우리 타겟팅에 눈에 잘 띄도록 컨텐츠를 생산하는 것. 네. 그랬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데이터 분석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키워드로 온라인에 브랜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SNS 플랫폼은요, 각 플랫폼마다 특징이 다 틀립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타겟팅에 따라서 그 특징에 대한 알고리즘 파악을 조금 더 하신다면 투자 대비 좋은 성과를 가지고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모듈에서는 SNS 온라인 포트폴리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SNS 플랫폼이라는 게 팔로워가 얼마야?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케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창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SNS에서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키워 놓으신다면,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놓으신다면, 사용하신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케팅적인 관점에서도 영향력 있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고요. 취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여러분들의 경험 기록이 경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모으는 이런 툴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온라인에서 이렇게 만나서 설명이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만난 분들은 특별히 약간의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마치고 나서 이런 자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은 나중에 이제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